안녕하세요. 생물의 다양성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즐겁게 한번 수업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물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생물의 다양함이 있고 우리는 이거를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분류한다라고 배웠는데요.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 각자 생물을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지 기준을 세워보자고 말을 했었는데 여러분의 다양한 답변을 들고 와봤어요. 귀의 길이, 귀가 짧은 것과 귀가 긴 거, 이런 거, 뭐, 토끼, 뭐 이런 게 있겠죠. 귀가 긴 것은, 뭐 이런 게 있고, 뼈가 없다면, 뼈의 유무, 또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 각각 알아내서, 좋은 방법이죠. 생물과 미생물로 나눈다, 모양을 본다, 정확한 기준을 세운다, 크기, 기준을 세운다,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세운다, 뭐, 어디에 사는지, 날개가 있는지, 또, 그리고 겉모습이나 속 구조, 번식하는 방법, 뭐 특징 여러 가지가 있죠. 또 특징들을 파악하고 그 특징으로 분류를 한다. 기관, 정확한 기준, 생김새나 특징, 분류, 번식하는 방법, 날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말 다양하게 답을 주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뭐 답변을 보니까 특정한 기준이라는 말이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뭐 크기 뭐 이런 것도 다 따지고 보면 기준인 거죠. 또 보면 생물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그러니까 특성이라는 거니까 다 이것도 기준에 따라서 나눈다는 거겠죠. 뭐뭐등 기준을 각자 세워봤고 기준을 정한다. 생물이 곤충인지 동물인지 확인한다. 하늘을 나는 거, 못 나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주 다양한 것들을 답으로 줬어요. 선생님 다 읽어봤는데 여러분 정말 창의적인 답변도 많았고 다들 고민을 한 것 같아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준 기준으로 우리는 생물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나눠져 있는 생물에 대해서 배울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종이에요. 생물을 나눌 때 같은 종끼리 먼저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이 비슷한 경우 얘를 모아서 속, 그 다음 과, 그 다음 목, 강, 문, 개에서 개가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에서는 뭐 같은 종의 고양이끼리만 모여있지만 개로 올라가게 되면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을 다 같은 동물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크게 생물을 5개의 개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생물을 분류하는 거를 알아봤는데 분류하는 걸 알기 전에 우리는 생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일단 세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포가 뭘까요? 세포라는 거는 생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핵이 있어요. 여러분 핵 들어봤죠? 핵. 그럼 핵이 세포에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름만 들어도 핵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뭔가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이 핵이 있고 또 이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의 막이 있죠. 세포막. 다양한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핵과 세포막 정도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의 중심은 핵이다. 그리고 이 세포를 싸고 감싸고 있는 건 세포막이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겠죠? 넘어가 봅시다. 그럼 세포를 알았어요. 그러면 세포에 있는 핵은 총 2가지가 있어요. 세포가 사실 2가지인데 핵이 뚜렷하게 있는 세포가 있고요. 핵이 불분명한 세포가 있어요. 우리는 핵이 뚜렷한 세포를 진핵 세포라고 하고요. 핵이 불분명한 세포를 원핵 세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포가 2가지고 요거 기준은 핵이에요. 핵. 넘어가 볼게요.
세포 수예요. 사람은 세포 몇 개를 이루어져 있을까요? 사람은 수천 개의, 수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뭐 식물은 한 개의 세포만 되어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아주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다들 세포가 많은데 많은 생물들 중에서 저번에 선생님이 세균도 생물이라 했어요. 근데 세균은 세포가 몇 개 있을까요? 세균은 대부분 세포가 한 개예요. 이런 거를 우린 단세포라고 합니다. 세포 수로도 이렇게 생물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균같이 단세포 생물, 그리고 뭐 사람이랑 식물처럼 다세포 생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세포를 감싸고 있는 게 세포막이라고 했죠. 근데 사람은 세포막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한번 팔 이런 데 만져볼래요? 말랑말랑하죠? 딱딱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나무 같은 식물의 경우 말랑말랑한가요? 조금 딱딱하죠? 그럼 얘는 세포에서부터 딱딱한 모습이 완성돼 있어요. 따라서 식물은 세포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벽에 있는 걸로도 생물을 구분할 수 있겠죠. 세포벽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광합성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광합성 들어봤어요? 광합성이 뭘까요? 광합성이라는 거는 빛으로 영양분을 얻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광합성 할까요? 사람은 빛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사람은 광합성 하지 않죠. 사람은 빛만으로 살 수 없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식물의 경우 밥을 주나요? 식물한테 보통 뭐만 줘요? 물만 주면 잘 자란다라고 하죠. 식물은 이 물을 이용해서 물이랑 빛이 있으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얻는 이런 기작이 있어요. 이거는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봤듯이 세포 안에 엽록체라는 게 꼭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 엽록체의 유무, 그러니까 광합성의 유무도 기준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배워봤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생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라고요? 그쵸, 세포예요. 자, 세포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거 뭐라고 했죠? 핵이에요. 근데 핵이 뚜렷한 게 있고 뚜렷하지 않은 게 있다 했죠. 따라서 세포는 다 있는 거고 핵이 있고 핵이 뚜렷하지 않고가 있고요. 조건이 한 개 더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세포의 개수, 세포의 수가 많은 거, 그리고 한 개 세포로 이루어진 거, 생물. 또 뭐가 있었어요? 세포를 이루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 막 외에 세포벽이 또 있었죠. 세포벽이 있는 것과 세포벽이 없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죠? 식물의 경우는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을 하는 것과 광합성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총 4가지 기준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었다. 자, 이 4가지 기준으로 한번 생물을 나눠봅시다. 교과서 100쪽을 같이 볼게요. 생물을 실제로 분류해 볼 때 핵막이나 세포벽의 유무, 세포수, 광합성 우리 앞에서 다 봤었죠. 요게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우리는 총 5개예요. 5개는 생물을 나누는 큰 기준인데 여기에 있는 게 원핵 생물계, 그리고 원생 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생소한 단어가 많아서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요 5개만 오늘 같이 보면은 오늘 수업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 5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걸로만 우리 한번 목표를 잡고 가봅시다. 원핵생물은 보니까 핵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핵막이 없어요. 세포벽은 있고요. 세포수는 한 개로 이루어져 있고 광합성은 대부분 하지 않는 게 이 원핵생물이에요. 원핵생물의 예시로는 세균이 있어요. 세균 중에 대장균, 남세균 이런 것들이 원핵생물이 됩니다. 원생생물은 핵막은 있어요. 세포에 핵막이 있지만 세포벽은 있기도 하고 없는 것도 있고 세포는 대부분 단세포예요.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광합성은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 이 원생생물의 예시로는 아메바, 집신벌레, 다시마 이런 게 원생생물이 됩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로 왔어요. 식물계는 핵막이 있고요. 세포벽이 있어서 식물은 모양이 딱딱하게 유지가 되죠. 세포는 다세포, 세포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고 광합성을 합니다. 요게 식물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식물계는 무조건 광합성을 합니다. 균계 어떤 게 있냐면 버섯이에요. 버섯과 곰팡이를 균계라고 합니다. 얘네는 세균이 아닙니다. 곰팡이랑 버섯인데 얘네 핵막 있고 세포벽도 있어서 우리는 보통 버섯을 식물계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이 버섯은 광합성을 하지 않고 미리 있는 땅이나 나무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자라기 때문에 식물이 아닙니다. 세포는 대부분 다세포고 광합성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식물이랑 균계는 차이점이 광합성의 유무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생물이죠. 동물은 핵막은 있지만 세포벽이 없어서 동물은 식물이나 균계에 비해서 조금 더 유동성 있는 몸집을 가지고 있죠. 세포는 당연히 다세포, 광합성 안 하니까 동물들은 다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배운 거 우리 원핵생물계 그러니까 예시로 대장균 같은 세균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핵막이 있나요? 핵막이 없습니다. 세포벽은요. 있었고 세포수는 대부분 단세포, 광합성은 거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원생생물 이런 것들은 아메바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핵막은 있었고요. 세포벽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다. 세포수는 대부분 한 개, 광합성은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이 식물계가 있었어요. 식물계는 핵막이 있고 세포벽도 있었어요. 세포수는 많다. 이게 한자예요. 많을 다자. 광합성은 무조건 합니다. 그 다음이 균계예요. 균계는 버섯이나 곰팡이. 균계는 핵막, 세포벽, 세포수까지는 식물이랑 똑같지만 가장 큰 차이점, 광합성은 절대 안 한다. 자, 마지막으로 동물계. 동물계는 개, 고양이 이런 것들 동물계인데요. 동물들은 핵막이 있고요. 세포벽은 없어요. 세포수는 많고요. 광합성은 하지 않아서 동물들은 음식을 직접 먹어야 한다. 라는 게 오늘까지 배운 거였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생물은 총 몇 개? 몇 개의 개로 나눠지죠? 5개.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렇게 5개를 각자 한 번씩 꼭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오늘 배운 내용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과제는 이 학습터에 링크로 걸려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다들 과제 제출까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